지금부터 11년 전, 햇수로 11년,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대한민국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포항급 초계함이 PCC 772 천안함이 훈련 도중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서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습니다. 당시 이 천안함 공격 피격되면서 폭침되면서 좌파 성향의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작극이다 뭐다 온갖 말이 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천안함 어뢰 이 1번이라고 새겨졌던 그 비밀, 이것이 그 어뢰고 이 자리에 1번이라고 새겨져 있었던 그 비밀, 그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 1번의 수수께끼 누가 풀었을까요?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출신입니다. 파란 매직으로 1번이라고 적혀진 어뢰 추진체 부품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1번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온갖 음모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면 1번이란 이 글씨체는 왜 적혀 있었을까요? 북한에서 어뢰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전문가가 최근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하면서 정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 주성아 기자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봤더니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확실히 되는, 10년 동안 우리가 이런 단순한 걸 몰랐다는 말인가 싶어서 허탈할 지경이었다고 주성아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 탈북자, 어뢰 기술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수함 함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잠수함 함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뢰를 쏴야 되는데 몇 발을 쏴야 할지 모를 때 어느 어뢰부터 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어뢰부터 쏘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뢰부터 발사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잠수함은 탑재된 어뢰의 생산 연도, 부품, 정비 상태 등을 다 따져서 어뢰 발사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은 최대 잠수함 로미오급은 수상 물 위에 올렸을 때 1700톤 수중수량 무기를 탑재했을 때 1919.36톤인데 앞에 6발, 잠수함의 뒤쪽으로 6발, 예비로 2발, 총 14발의 어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사 순서를 1번부터 14번까지 미리 정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뢰를 매년 10월달에서 11월달 모두 내려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어뢰를. 이듬해 1월 정기훈련을 앞두고, 그러니까 10월, 11월에서 어뢰를 정비해가지고 1월달 정기훈련을 앞두고 연례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특히 바닷물에 쓰는 것은 해풍과 바닷물에 노출을 돼가지고 무기나 탄약은 녹이 잘 씁니다. 윤활유도 굳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윤활유도 새로 바르고 이 정비가 매우 북한한테는 중요합니다. 북한 잠수함 전대는 어뢰관리 조종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뢰관리 조종대대가 있다고 합니다. 어뢰는 방향, 침로, 심도 등을 조정하는 숫자 조정기를 먼저 떼내고, 자, 어뢰는 방향, 앞이냐 뒤냐, 침로,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심도, 얼마나 깊은 데서 발사되느냐 등을 조정하는 숫자 조정기를 먼저 떼내고, 나머지를 분해서 알코올과 배70이라는 휘발유로 닦고 다시 윤활유를 새로 발라서 재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철에는 어뢰 잠수함이 여러 잠수함에서 내린 어뢰가 수십 발이 진절이 쫙 변기창에 한꺼번에 들어오겠죠.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정비를 할 때 부품들이 섞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해당 잠수함의 1번 어뢰 부품에는 1번이라 쓰고 3번이면 3번이라 쓰는 겁니다. 그때 적힌 것이 1번입니다. 그래야 그 어뢰는 정비한 뒤에도 신뢰할 수 있는 1번 어뢰라는 것이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함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일 성능이 믿을 만한 거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해놓은 숫자 1번이 천안함을 복침시킨 바로 그 1번이었습니다. 이제서야 11년 만에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이 상황, 북한은 천안함 공격 때 매뉴얼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번 어뢰를 싣고 와서 발사한 겁니다. 또 천안함 피격 7년 전 한국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이 유실한 훈련용 경어뢰에 왜 4호라고 적혀 있는지도 이제서야 알 수 있겠죠. 훈련용 경어뢰, 좀 가벼운 어뢰, 여기에 4번이라고 적혀 있다. 이게 유실됐거든요. 유실된 걸 우리가 주웠어요. 그게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17년 전에 유실된 그게 4번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신뢰도 4번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 해군은 어뢰를 정비할 때 매직으로 1번, 2번이라는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1번이라고 한글로 적을 일도 없습니다. 이건 한글이거든요. 중국에서 1번이라고 적겠습니까? 북한이 발사한 어뢰는 어떤 종류일까요? 북한의 전투용 중어뢰는 경어뢰, 중어뢰 이렇게 나눌 때 중어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수입해 오다가 나중에 이 어뢰를 복제한 중국에서도 사오긴 했는데 사이즈가 똑같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다르면 잠수함에 장착이 안 돼요. 사이즈가 같아야 장착이 딱 되죠. 중어뢰는 보통 길이가 7.738m, 지름이 533.4mm, 어뢰 무게가 2톤, 속도가 51노트. 장약량은 어뢰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탄약을 싣죠. 이걸 장약을 한다 그러는데 장약량, 즉 요 탄두 부분에 싣는 거, 요 이제 화약이 터지는 부분입니다. 저게 장약량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쓰는 중어뢰의 장약량은 TNT 200kg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 천안함 피격 당시 백령도 지진 관측소에는 TNT 약 180km 규모의 폭발이 감지됐는데 지진계가 그걸 감지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 어뢰의 장약량이 250에서 300km이니 이는 어뢰 폭발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가짜 주장들이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천안함 피격 브리핑 때 국방부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CHT-02D는 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원을 공개했는데 이를 보는 북한제 어뢰는 수입 중어뢰보다 길이는 0.388m, 약 30cm 줄어들어서 7.3m고 중량은 300kg 정도 줄어든 1.7톤인데 탄두 중량은 오히려 50kg나 더 늘어난 250kg이고 사거리는 무려 15km나 된다고 합니다. 탈북자면서 또한 이 증언을 해온 어뢰 기술자는 이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때 현직에 있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산 어뢰가 없었다. 그러니까 국방부 발표조차도 엉터리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개조한 북한에서 생산한 걸 기준으로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에는 북한산 어뢰가 없었다. 길이 무게가 줄었는데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어뢰를 북한이 갑자기 생산했다는 것은 자신이 북한에 있었었고 자신이 어뢰 기술자이면서 자신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거는 믿기 어렵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북한 어뢰에 대하여 이 정도로 정확하게 진술한 사람은 최초입니다. 없었습니다. 11년 만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의뢰 기술자가 정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딱 떨어지게 이 1번이 설명이 돼버립니다. 이 1번이라는 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번이라는 글자는 결국 의뢰 정비할 때 가장 이 의뢰는 신뢰할 수 있다. 14개를 싣는데 한 잠수함에 14개를 싣는데 그중에서 1번부터 14번까지 정해놓는데 가장 윤활유 상태나 녹슬은 상태 이런 걸 볼 때 이 의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정해놓는 게 1, 2, 3, 4번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4번까지 나가는 거죠. 이제서야 이 1번이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그동안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좌파들, 친북주의자들, 정북주의자들 이제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11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진실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의뢰 기술자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네요. 그동안 얼마나 분했을까요? 당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시가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11년 만에 우리는 이 시를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둠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 터빈실 서성원 하사 대답하라. 엔진실 정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 조정실 안경환 중사 나오라. 보수공장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응답하라. 거칠은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관 조정실 장철이 이병 대답하라. 사병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 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뎌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리 바란다. 남기훈 상사, 신선준 중사, 김종현 중사, 박보람 하사, 이상민 병장, 김선명 상병, 강태민 일병,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정태준 이병, 박정훈 상병, 임재엽 하사, 조지훈 일병, 김동진 하사, 정정줄 중사, 김태석 중사, 최한근 상사, 박성균 하사, 서대호 하사, 박일만 하사, 박석원 중사, 이상인 병장, 차균석 하사, 정범구 상병, 이상준 하사, 강현구 병장, 이상희 병장, 이재민 병장, 안동엽 상병, 나현민 일병, 조진영 하사, 문영옥 하사, 손수민 하사, 김선호 일병, 민평기 중사, 강준 중사, 최정한 중사, 김경수 중사, 문규석 중사, 호명된 수명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서로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명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1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의뢰 기술자의 증언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명쾌하게 밝혀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천안함 영웅들 부디 고이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